12월 11일 수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서 3월 하야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 방안과 총리 대행 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란부역 위헌정당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앞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위헌정당이란 꼬리표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사태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내 방산업계가 수출 증가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관 협력이 필수적인 방산업이지만 국정 공백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우려하는 시선이 늘자 정부가 직접 진정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한국 여행을 위한 정부 조치 현황 등에 관한 영문 서한을 배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이 안전한 여행지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강제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된 만큼 수사망은 점점 윤 대통령을 향해 조여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내년 2월에서 3월 하야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2, 3월 사이 하야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2, 3월 하야라는 건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한덕수 투톱 체제를 이어간다는 건데 이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의 경우 정치개혁 과제일 뿐 퇴진 시나리오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임기를 1년 단축시킨다는 건 윤 대통령이 2026년까지는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야 합의가 불가한 데다 지금 당장의 국민적 저항을 이겨낼 수도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윤 대통령의 구속입니다.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라도 윤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으로 지목되는 만큼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대행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 유일합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내란부역 위헌정당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로 내란에 동조하는 위헌정당이란 꼬리표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주용 기자입니다. 내란 부역 위헌정당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었지만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장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퇴진 논의가 시간 끌기로 비추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위헌정당이란 꼬리표만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한동훈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부역자란 비판을 받으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한 분위기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입니다.
12.3 내란 사태 실행자의 이단 자백에 주동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대규모 팀을 꾸려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경쟁적 수사에 긍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강제 수사 주체가 권한과 자격이 없는 검찰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지웅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주동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9일 방첩 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한 사람들은 과천의 방첩 사령부로 끌고 갈 계획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내란 주동자로서 몸통 윤석열의 손발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에선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엄령 선포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두고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검찰이 이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다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 후배입니다. 이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팀이었던 이들이 특수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하기 전까지 계획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한 이유는 생산 차질 등 본업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금속노조는 시민들과 탄핵 집회에 참여해 탄핵 강도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한 이유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생산 차질 등의 여파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세부 지침과 계획 등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는 전국 20개 지부 500여 개 사업장, 19만 조합원이 파업 투쟁 태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최근 부분 파업으로 현대차는 약 5천여 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과 함께 집회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변화 기류를 맞았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독립된 민간기구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심각한 독립성 훼손으로 국가기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방심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배덕훈 기자입니다. 2008년 출범해 민간독립심의기구로 16년의 역사를 이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변화 기로를 맞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된 민간기구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심대한 독립성 훼손으로 국가기관화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류일인 방심위는 청부 민원 의혹을 필두로 정치, 편파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현재 구조도 윤 대통령이 야권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대통령 추천목 3인으로 파행 운영 중입니다. 이에 야권은 방송통신심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통제에 벗어나 있는 방심위를 정권이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화를 하고 위원장 탄핵 등 견제수단을 마련해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심위라는 심의기관의 국가기관화는 오히려 검열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보다 신중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결국은 언론의 자유, 특히 국가에 의한 사전이든 사후든 검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 원칙은 지금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거와 상관없이 현재의 무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들, 특히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의 일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내 방산업계가 수출 증가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산업은 특성상 민관 협력이 필수적인데 국정 공백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2, 3년 전부터 수출 잭팟 분위기를 이어가는 K방산의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내 방산업계가 수출 증가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와의 K2 전차 820대 구매를 위한 연내 계약 체결이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산업은 특성상 정부 간 거래의 성격이 강해 민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 이후 국정 공백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외교와 통상 등 우리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2, 3년 전부터 수출 잭팟 분위기를 이어가는 K방산의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출 목표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매진하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라는 큰 악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폴란드 정부와 지난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0문 등을 공급하기로 1차 계약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작년 12월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을 시작으로 2차 계약 차원의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엄 사태로 2차 계약 중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기대되던 K2 전차의 연내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여파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스웨덴 총리 등의 방문 일정을 취소하며 추가 해외 수출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정치적 불안전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등 부정적인 이슈로 주택시장은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홍현 기자입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정치적 불안정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등 부정적인 이슈로 주택시장은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6건으로 9월에 이어 2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습니다. 11월 거래량은 전일까지 신고된 자료 기준으로 2,501건까지 떨어지며 거래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경매시장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은데요. 경매시장에도 아파트 매물이 늘며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도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4년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08건으로 전월에 이어 2달 연속 3,4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내수 경제도 빠르게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제거될 때까지는 올스톱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내수 경제가 위축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집값은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석유화학 산업구조 조정 방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이번 주 초 발표가 예측됐는데 정부는 여전히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표류하는 국정 상황에 목이 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초 이번 주 초 발표가 예측됐는데 정부는 여전히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호 의원실에서 진행 경과를 확인한 결과 산자부는 원래 연내 발표 예정인데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엄 사태가 있기 전 업계에선 이번 주 초 발표가 유력하게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발표 일정을 예측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업계는 정부 지원책이 확정되면 내년 사업계획도 조정해야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형편이라 계엄 사태 후 표류하는 국정 상황에 목이 탑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지주 등 국내외 시장 참여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당국은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증시 안정펀드 등 가능한 모든 안정조치를 필요시 즉각적으로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금융당국을 윤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지주 등 국내외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지주 회사와 유관기관들에게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지주사에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비롯해 자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증권유관기관에는 민생과 실물 부분에 대한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고 증시 안정펀드 등 가능한 모든 안정 조치를 필요시 즉각 가동키로 했습니다. 당국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새벽부터 현재까지 연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과 외화자금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규제 선진화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적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밥상 물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곡물 자급률이 하위권인데다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 실정이었는데요. 참고 현상의 세계 식량 가격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김충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 1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하위권 수준인데다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 실정이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식품 원재료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환율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먹거리 물가 폭등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이제 않을 수 있다. 지금이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이제 조만간에 1,450원을 이제 뚫을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게 한 번 더 뛰어서 1,500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탄핵 전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국내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이로써 금융사들의 환차손 우려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문성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국내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의 환차손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총 외화 대출금은 75조 7,300억 원대입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조 2,725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외화 대출이 많은 금융지주들은 환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금융사의 외화 채권 부채 규모가 커지며 외화 환산 손실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환율로 국내 금융지주 밸류업 계획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 사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개인들은 탄핵 절차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며 주가 상승에 베팅한 반면 기관은 하락을 예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하던 증시는 반등하면서 개인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 사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주와 지수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오는 14일 탄핵안이 통과할 것을 예상한 증시 반등에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곧버스를 사들이며 증시 하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개인들은 증시 하락에 베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사법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16년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변동성이 지속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이 이어지면서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새마을금고 조직 쇄신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지 7개월 만입니다. 내부 통제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새마을금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직이 공석인 만큼 법 개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또다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지난 8일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권한을 상실한 만큼 신임 행안부 장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오는 2025년 3월 5일 직선제로 시행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의 집중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유진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 이후 해외에서는 한국 여행을 우려하는 시선이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직접 진정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한국 여행을 위한 정부 조치 현황 등에 관한 영문 서한을 배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이 안전한 여행지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변소인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우려하는 시선이 늘자 정부가 직접 진정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안전한 한국 여행을 위한 정부 조치 현황 등에 관한 영문 서한을 배포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정부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관광, 경제 활동 등의 영향이 없으므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조정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 아래 현재 한국의 주요 관광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관광 활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이날 열린 한일 관광 포럼에서 한국은 안전한 여행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담당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해당 영문 서한을 각국의 정부, 기관, 기업들에 보내 경계심을 달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이번 주 들어 인바운드 여행사의 예약 취소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카지노 업계가 비수기에 탄핵 전국까지 겹치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 외국인 증가로 실적 회복세에 접어들었던 카지노 업계는 이번 사태가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며 전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카지노 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카지노 3사 주가는 비상계엄 이후 11% 이상 하락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6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탄핵 정국으로 주요 국가가 한국 여행 주의를 권고하면서 관광객 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카지노 이용자의 유의미한 하락세가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일본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야의 신속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 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조사 직접 출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리 보전이 우선인지 국민이 우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